자, 이어서 볼게요. 자, 거기 밑에, 자, 지문 한번 봐봐. 지문에, 자, 그런데 저는, 자,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좋겠다. 밑줄 한번 쳐봐. 자, 그래서 커서 우리가, 동그라미 잡고, 의탈락 동그라미 잡아. 찾기 어려웠어요. 의문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문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와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둘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렇다면,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먼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모음 어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 어간 끝에 모음 자, 요거 우리가 세모 잡아봐. 자, 어간 끝에 모음 요거 세모 잡아. 그 다음에 밑에 줄. 어간 끝에 모음 자, 요거 세모 잡아. 그 다음 그 밑에 어간의 끝소리 리을 요거 세모 잡아. 자, 이것은 뭐다? 밑에 줄 표기에 반영합니다. 표기 반영 밑줄. 자, 그럼 뒤에 뭐가 보여? 하지만이 눈에 들어오지. 그럼 한번 그냥 끊어버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그냥 동그라미로 갈게.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 요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그 밑에 어간의 끝소리 히읗 동그라미 잡아. 자, 이거는 표기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밑에 표기에다 X 딱 치시면 돼. 가령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 묶어. 자, 그럼 보일 거야. 표기 반영 3개, 표기 미반영 2개. 맞아.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친 것들은 뭐니? 조건과 환경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바로 들어가셔도 돼서 모를 때 우리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표기가 자, 표기 반영이 자,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그럼 표기 반영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조건과 환경에서 모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뉘네요. 자, 첫 번째. 자, 어간 끝. 자, 모음, 그 다음에, 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어간 끝 모음,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간 끝 소리, 리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어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조건과 환경이야. 표기가 이렇게 돼야 돼. 표기가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두 가지가 있죠. 반영하지 않는 게 어간 끝소리 나무입니다. 니은과 미음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보시면, 자, 두 번째가 어간 끝소리 히읗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선생님이 바로 들어가서 2번을 다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얘들아? 표기에 있어요. 바로 조건과 환경이죠. 이게 다 표기에서 나오는 조건과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 설아와 끊어라가 있어. 자, 볼게. 자, 설아가 있고요. 끊어라가 있어. 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자, 먼저 그럼 얘를 가지고, 자, 나눠줘야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기본형이 뭐야? 서다잖아, 기본형이. 쓰다가 아니고 서다잖아. 그치? 자, 기본형이 서다예요. 그러면 서다, 서고, 선이, 서. 자, 이때 칠판 봐. 활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실 때, 자, 활용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먹다가 있으면, 자, 먹 플러스 다. 이 다를 우린 뭐라고 하지? 기본형이라고 해. 자, 그러면 쭌째로 나와야지. 어떻게 외우라고, 쌤이? 그렇지. 먹고, 먹니, 먹어. 됐습니까?
서라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아. 라라는 어미도 존재하지 않아. 그냥 뭐죠? 자, 뭐 어서, 아서, 어라, 알아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하라 그랬지. 그렇지? 어떻게? 고니야, 서정희 선생님 아들 이름이 고니인 거 알지? 그래서 고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주란 말이야. 자, 그럼 가자. 자, 이거 뭐예요? 쉽게 가자. 서 플러스 그럼 뭐예요? 어라. 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냥 라로 그냥 끌고 가도 돼. 어쨌거나 핵심은 뭐야? 이거야. 자, 그럼 여기 뭐가 보여? 보이니? 어간 끝모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표기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끊어라 가자. 끊어라.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이 끈타잖아. 기본형이 끈타. 자, 끈 플러스 뭐예요? 어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얘가 눈에 들어와야지. 아니지. 어간의 끝소리 히읗. 이해가? 얘가 눈에 들어와야지. 자, 따라서 이거는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자, 2번 가자. 자, 2번 가자. 떠와,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가설을 볼게. 가자. 떠와, 가설을 한번 살펴보자. 자, 자, 기본형, 뭐야? 눈을? 기본형. 기본형 잡아줘. 떠다야, 뜨다야? 뜨다잖아. 그럼 뭐야? 뜨 플러스 어가 되는 거야. 어까지 못 잡아도 돼. 자, 어감만 잡아줘. 자, 그리고 얘는 뭐야? 기본형이. 가다. 그렇지. 가다, 가고, 가니. 자, 그러면 얘만 잡아주면 돼. 어간. 여기 보여? 보이니? 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따라서 얘는 표기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얘 보세요. 얘 있죠. 있죠? 어간에. 자, 어디 있어? 어간의 끝모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표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모를 때는. 자,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자, 그럼 가봅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겠지? 자, 거기, 세 번째 게 뭐야? 꺼하고 신고 가자. 그 다음에 신고 가자. 자, 어간 잡아. 기본형이 뭐야? 불을 끄다. 그렇지. 끄다 플러스 어야. 그지? 자, 얘 가자. 기본형이 뭐니? 신다, 신고, 신니. 그러니까 뭐야? 신이야. 됐어. 자, 그럼 여기 보여?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 표기 반영이 되는 거지. 자, 얘 가자. 신고 가자. 여기 우리가 니은 보이네. 그쵸? 니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기 반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보자. 자, 마흔과 싸은이 있어. 여기 지울게. 원리를 파악하란 말이야. 마흔과 그다음 뭐야? 싸은이야? 이거 맞아? 싸은. 자, 요거 기본형 뭐야? 김밥을 말다. 그렇지. 말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기본형이 뭐야? 싸다, 싸고, 쌌니. 그렇지. 여기 됐어? 자,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 여기 리얼이니까. 뭐? 여기야. 그렇지. 어간의 끝소리 리얼.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렇지. 반영이 되고요. 히읗 눈에 들어와야지. 여기 있잖아. 자, 이거 표기 반영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 자, 너는과 담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지.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편해지는 거야. 우선 요거 원리대로 쌤 설명해 줄게. 자, 빨래를 널다, 널고, 너니. 됐습니까? 자, 이건 뭐야? 담다죠? 이렇게 가죠? 리얼, 뭐가 보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미음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입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충분하다. 알겠지? 자, 됐습니다. 선생님 다 해줬어요.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뒤에 산포 가는 길 했고, 얘들아, 저 26페이지 했지? 26페이지. 했지? 자, 그리고 안 한 게 어디 있어? 3문 했고요. 운문 했고요. 독서도 했습니다. 자, 이제 3문 6주차. 어머나, 이 진짜 되네. 여기까지 빡세게 한번 하겠다 싶었는데. 자, 3문 6주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배경 네모, 자, 인물 동그라미, 자, 심리 물결, 그 다음에 장면 전환. 이럴 때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돼? 그렇지. 보기 먼저 봐야지. 보기에서 어떤 거 우리가 보면 될까? 3번 보면 될 거야. 그지? 3번에 보니까 장면이 크게 3장면이네? 그쵸? 그러면, 이대로 나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 공간 딱딱 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잡아줘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2번 보자. 윗근에 나타난 집북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이 집북이라는 건 소재입니다. 자, 칠판 봐. 요거까지 설명하고, 자, 여기 넘길게. 오늘 요거까지 끝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줄게. 이걸 던져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묻을 수 있는데? 그래, 좋아. 이런 씨. 안 묻었어. 자, 볼게요. 자, 거기 우리가 소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재예요. 소재야. 자, 소재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나오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소재는요, 일반적인 거 얘기해 줄게. 자, 중심인물. 다른 말로 이제 주동인물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죠. 자, 중심인물과 어떤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소재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소재의 기능과 역할이 출제가 돼. 자, 그럼 소재 기능과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기능과 역할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심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세 번째. 만약에 그 주제 같은 경우는 제목이 소재와 일치할 때, 그때 주제고요. 보통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면, 자, 여기에 어떤 심리가 담겨 있느냐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인에게 꽃다발을 줘요. 그럼 정성과 사랑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사건 전개와 관련돼서 나와요. 자, 사건 전개와 관련된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갈등 해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갈등 해소 보통 이제 실마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등의 심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통 이제 암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소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3번에서 웬만한 게 다 끝난다. 알겠죠?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요거 풀어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꾸 미안해. 하나만 더 얘기할게. 우리가 늘,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거기 주동인물이, 그러니까 중심인물이,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이 주인공이 늘 뭐 할 수 있어? 실현에 빠질 수 있지. 그럼 실현에 빠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니, 선생님이? 마이너스 인물 때문이라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인물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흉계와 계략을 한다 그랬어. 음모와 흉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인공이 힘들어 하잖아? 그럼 무조건 요놈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에요. 됐지? 자, 그럼 우리는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자, 이 실현은 반드시 극복을 합니다. 반드시 극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니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당하는 거 몇 개? 2개. 자, 첫 번째 뭐? 그렇지. 조력자가 등장하니, 그 조력자가 무조건 체크해줘야지. 그 다음에 2번째. 스스로 극복하니, 자, 요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사고 과정 자체가 이렇게 가야 돼. 자, 이 조력자는 반드시 인물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쵸? 동물도 조력자가 될 수 있어. 시작!
자, 너 이제 앞에만 너무 집중했잖아. 해악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웃기는 거잖아, 이거 해악성은. 그치? 헤헤하하. 그럼 여기 해악성은 보통 판소리계 소설이거나 가면극에서 나오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5번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인물이 특정한 의미를 반복한 것도 없어. 그치? 네가 알면서 해놨어. 아니 왜 이게 잘 끝까지 와가지고 얘 아니야 얘. 당연히 얘로 가야지. 왜? 소가 말하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그지? 너무 어렵게 생각했지? 고전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지.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시간도 필요한 사람? 없어요? 자, 갈게요. 자, 옛날 서역. 서역이니까 서구죠? 파사구. 질문. 자, 네 글자인데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있어. 어느 나라야? 그런데 다 파키스탄이라고 그러더라. 나 오늘 완전 빵 때렸잖아. 내 애들한테 야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있어. 네 글자 어느 나라야? 어디? 다 파키스탄이래. 오, 난 한 번도 생각 못했거든. 와,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한 3,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파키스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이 어디예요? 이거 어디야? 아니 지금이 어느 나라냐고 페르시아가.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막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이라크 말고. 이라크 말고.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이란.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연합군 어디서 싸웁니까? 거기서 싸워서 페르시아가 져요. 그래서 승전보를 막 그리스에 가서 알리죠. 거기서부터 유래된 올림픽 종목은 마라톤이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 그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겨서 맞을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싸운 거도. 그래서 이겨서 한 친구가 42.195km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얘기하고 죽었다 하지. 그래서 저기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네 나라가 진 것에서 유래된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마라톤에 이란 선수를 추천시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란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옛날, 서역의 파사국의 왕은 세 부인을 두었는데, 자,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셋째 부인 보마누가, 왕자 나왔네요. 보마누 동그라미, 왕자 동그라미.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니? 자, 두 왕후. 그렇죠? 여기 세모 잡아줘야죠. 두 왕후. 두 왕후가 바로 부정적 인물인 거예요. 왕자를 소구유에 버립니다. 위기죠? 자, 이럴 때, 근데 갑자기 암소에게 삼켜진 왕자는 죽지 않고, 자, 뭘로 태어나요? 금송아지로 태어납니다. 동그라미. 그럼 뭐하고 엮어? 왕자하고 엮어.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왕후 세모 잡고요. 자, 오른쪽에 금송아지 동그라미 잡고 보마노 초소 네모 잡으세요. 찾아옵니다. 자, 금송아지. 특히 A 파트는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요걸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돼. 자, 그래서 A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자, 어떤 과거 사건이죠. 이 과거 사건은 철저하게 인물 내력이에요.
내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압축했습니다. 압축 요약적 제시죠. 이렇게 적어주면 퍼펙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볼 거는 말이지, 여기서 볼 거는, 자, 조력자들이 등장해요. 이 조력자를 한번 찾아보자. 조력자, 가자. 소자체가 어찌 모친의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정을 말씀드릴 것이니 들으시옵소서. 좀 무서울 것 같아. 소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니까. 자, 모친께서, 자, 해산, 저를 낳으실 때 두 왕후 세모, 체란 세모, 두 왕후가 체란을 시켜서 저를 잡아내고 고양이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가져다가 산실에 넣고 아이는 산에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야지. 이때 누가 도와줘? 백학이 도와주죠. 그죠? 백학 동그라미. 하얀 학이 와서 날개로 덮어주고요. 자, 그대로 가져가서 큰 암소 구유에 넣고 여물을 덮었는데, 자, 누가? 소가 내려와. 소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소가 삼키는 거니까 소도 뭐예요? 소도 조력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상 나한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소가 내려와서 자, 삼켰습니다. 그래서 소 허물을 쓰고 있어서 속은 사람이고 거죽은 송아지 모양입니다. 자, 허물 벗을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두 왕후 세모, 체란 세모 눈치채고 자, 저를 없애려고 자, 꾀병을 부리면서 송아지 간을 먹어야겠어요. 라고 해서 자, 어의에게 밀제를 전하며 어의가 어의 동그라미. 즉 어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임금의 수를 어주라고 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고요. 임금의 칼을 어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의사, 임금의 주치 이것을 어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어의가 이를 알고 저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의도 뭐가 되는 거야?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의도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자, 핵심은 뒤에 나옵니다. 오래 여기 있다가는 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줄 쳐. 소자는 이미 이 길로 우전국으로 갈 거고요. 그렇지? 좋은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의도야. 그렇지? 자, 저 먼저 떠나겠습니다. 자, 우전국 네모. 하고 모친과 이별하니 보만우가 이 말을 듣고 자, 보만우 동그라미 달려들어서 송아지를 안고요. 자, 그 마음을 어찌 다 기록하리요. 자, 의문형으로 끝났죠. 이거 보만우가 하는 얘기니 아니면 송아지가 하는 얘기니? 서술자가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서술자 개입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차설. 자, 칠판. 자, 보세요. 자, 서술자 개입. 잘 적어줘야지. 서술자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구별했는데 지금은 구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자, 서술자 개입이 편집자적 논평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보통 묻는 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조건 서술자 개입은 장면 전환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장면 전환 그 부분이니까 서술자 개입이 나오고 장면이 전환되든가 아니면 장면 전환된 후에 처음에 서술자 개입이 나오든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자 개입을 선지에서 물어본다면 무조건 장면 전환은 그 부분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미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딱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네 가지만 알면 돼. 자, 뭐뭐 걷다 이런 건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오고요. 뭐뭐 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의문형입니다. 뭐뭐 리오. 그 다음에 뭐뭐 야. 저거. 장면 부근에서 저렇게 어미로 끝나게 되면 무조건 서술자 개입이다라고 판단하셔도 자, 괜찮습니다. 10중 8구는 맞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차설. 지금 무조건 장면 전환이에요. 금송아지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 누가 등장하니? 백발노인 등장했죠? 자, 백발노인 동그라미 묻습니다. 어디 그 노인이? 우전국. 아니 말 안 해. 그때 금송아지가 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데려다 주세요. 자, 그랬더니 자, 노인이 생각합니다. 물결 치세요. 따옴표 하나지? 따옴표 하나면 속마음이야. 자, 이런 거 우린 이걸 내면 서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과 같이 말하니 반드시 이유가 있으리라. 그래서 연구는 이유가 있으리라. 어디로 갑니까? 우전국 네모 잡고요. 장면 전환 차설. 자, 공주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공주 동그라미 잡고요. 자, 그리고 공주부터 어디까지? 하시 덜하까지 가로 달어. 자,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서술자 개입이죠? 장면 전환되고 나서 바로 뭐뭐 덜하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 꼭대기 올라갑니다. 하루는 장면 전환. 서술자 개입 나오거든. 장면 전환이에요. 자, 공주 동그라미. 자, 꿈을 꿉니다. 자, 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 자, 네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에 자, 중략 넘어가고요. 자, 이럴 때 여기서 또 이제 뭐 푸는 거예요? 중략 왔으니까 자, 3번 문제 푸시는 거예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우리가 보시면 3번 문제에서 자, 먼저 봄한우 처소 아직 종로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그렇지? 자, 1번 맞는 얘기죠. 봄한우에게 이별을 자, 구했습니다. 1번 지우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노인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유가 있겠군. 그래서 2번도 날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직 공간이 안 왔습니다. 자, 돌아와요. 이렇게 푸는 거야. 빨리빨리. 자, 중략 갑니다. 금송아지 동그라미, 노인 동그라미. 자, 우전국 네모. 갑자기 행인들이 막 웃습니다. 그렇죠? 행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허무맹랑한 일도 많도다. 그렇지? 웃기다. 자, 이에 자, 금송아지가 속으로 듣고 뭐라고 하니? 그래, 자, 집북을 치면 좋은 일이 있다 하시니 거기다 밑줄 한번 쭉 치시고. 자, 장면 전환됩니다. 이제 종로에 뭐 왔습니다. 자, 종로 네모 잡으세요. 자, 세 번째 줄. 금송아지가 사람을 아주 무서울 것 같아. 그치, 금송아지가 사람 막 해치고 막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 와, 금송아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두 발을 그러면 껌충 떼어서 자, 밑줄 집북을 치니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랬더니 땡 하고 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공주가 누가 위에 있다가 자, 앞에다 장면 전환해야지. 그쵸? 상상하면 금송아지 보여주고 장면이 딱 컷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공주한테 보여줘야죠. 공주가 북소리를 듣고 오니까 이런 망할 송아지네요. 자, 이건 하늘이 정한 배필이라. 공주도 이상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궁으로 가는지라. 공주궁 네모. 자, 그리고 장면 전환해야죠. 사람들이 크게 웃으면서 집북을 걸어놓고 부마. 자, 부마는요. 부마는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해요. 자, 부마를 구한다 하시니 송아지 사위를 얻었구나.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국왕 동그라미 쪽 앞에다 장면 전환.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다시 생각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에휴, 다 내쫓아라. 그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1번의 정답 3번이죠. 그렇죠? 전기성이죠. 전기적인 요소니까 당연히 뭐예요?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전기적은 비현실적이다. 1번에 3번이고요. 자, 2번 보시니까 2번에 집북의 기능은 1번이죠. 그렇지. 사건을 해결하잖아. 그렇지? 사건 전개에 실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와 공주가 자, 만나네요. 자, 3번에 보시면 자, 3번 볼까요? 공간위에서 사람들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고요. 금송아지의 내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었으면 퍼펙트하게 풀었다. 됐습니까? 아,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운문 6주자.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끝나는 대로 보내준다 그랬니? 네. 그래. 자, 가방 싸요.